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건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캐스케이드의 가장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계속 이 뷰에서 작업을 했었죠. 새로 만들게요. 하나 새 레벨 해서 이렇게 디폴트를 해가지고 이젠 이 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스케이드를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거는 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한다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폴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유니티 공부할 때도 폴더 구조를 다 작업한 다음에 실제 작업에 들어갔었죠. 여기에서도 우선은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쭉 나오는 것에서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신규 추가를 누르시면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눌러서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파티클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우리 파티클 시스템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캐스케이드 창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이게 바로 파티클을 만드는 별도의 창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거를 제어하고 작업하고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위에 메뉴바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뭐 쓸 거는 없고요. 그 다음 툴바 여기에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컨트롤 S죠. 둘러보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컨텐츠 브라우저로 가게 되는데 지금 컨텐츠 브라우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딴 폴더에 있다가 둘러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캐스케이드죠. 캐스케이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재시작은 요 뷰포트에서 이펙트를 다시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재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레벨 재시작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는 보통 요거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지는 않고 보시면 레벨 재시작하고 스페이스바라고 되어 있죠. 뷰포트에서 클릭을 하신 뒤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재시작이 됩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써요. 근데 뭔가 내가 만든 거와 다르게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시뮬레이션 재시작을 해주시면 완전 초기화돼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스페이스바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실행 취소와 실행 다시 실행이죠. 요거 뭐 컨트롤 Z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 버튼보다는 단축키로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 썸네일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는 컨트롤하고 휠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캐스케이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캐스케이드가 여러가지 파티클이 여러가지 늘어나면 이름만으로는 좀 찾기가 버겁죠. 이미지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썸네일입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떠서 이 위에 그려주게끔 해줘요. 되게 편하죠? 유니티엔 이런 거 없습니다. 되게 편해요. 이 바운드는 지금 이 파티클의 영역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지금 이 파티클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먹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쓸 일이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원축 표시인데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기즈모가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죠. 보통 이거보다는 바로 요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뷰포트가 다 검해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찾기가 힘들죠. 뷰포트 설명하면서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색 누르시고 색상을 바꾸시면 이 뷰포트의 배경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블랙으로 해놓고 뭐 검은 연기를 만들게 되면은 안 보이겠죠, 연기가. 그럴 때 이렇게 색을 변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LOD가 있는데 LOD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레벨 오브 디테일의 준말이에요. 요것은 무엇이냐? 파티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랑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만약에 이 파티클의 입자를 50개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50개가 나오는 거랑 이 상태에서 50개가 나오는 거랑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상태에서는 50개가 나오는 게 당연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먼 상태에서 50개가 나오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50개가 나와봤자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멀리 어느 정도 거리가 넘게 되면은 이거를 50개에서 뭐 25개나 15개로 줄여주는, 그렇게 최적화를 해주는 기능이 LOD라는 겁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의 준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별로 쓸 일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포폴 만들면서 이걸 쓰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쓰겠지만은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LOD, 레벨 오브 디테일.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은 모델링 쪽에서 많이 나와요. 모델링 쪽에서 이렇게 멀어졌을 때 폴리곤 수를 더 줄여서 더 최적화를 극대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설명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뷰포트.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밖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F를 누르시면은 딱 화면 중앙에 와가지고 보이게 되고요.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왼쪽 클릭하셔서 회전하시면 이렇게 회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는 카메라 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는 휠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전 시간에 요 뷰포트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위에 툴바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위가 어디고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리드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알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그리드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리드가 보이시죠? 그쵸? 이게 나는 눈에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뭐 파티클 수나 개수 이런 거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정보값이죠. 정보값을 이렇게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시면 이쪽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게 웃긴 게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컨펌 받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하나 있으면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뭔가 더 전문적이어서 이렇게 켜놓고 옛날에 컨펌 받은 적이 좀 있어요. 예, 그냥 속한 말로 좀 뭔가 복잡하게 보여져서 뭔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끔 뭐 그렇게 해서 컨펌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뭐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이나 라이팅을 제외한 뭐 포함한 그 다음에 쉐이더 복잡도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쉐이더 복잡도는 이제 매테리얼 설명하면서 하겠지만은 매테리얼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쉐이더를 작업했느냐를 보여주게 돼요.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쉐이더가 부하를 많이 먹는 쉐이더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디테일 모드는 보통 높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건 바꿀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중요도도 별로 바꿀 일이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자주 쓰는 게 뭐냐면은 그리드와 포스트 프로세스인데, 포스트 프로세스는 왜 쓰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스가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되게 색상의 범위를 많이 높여가지고 되게 밝게 해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얼리얼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광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포스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니티에서도 제가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맵을 그렸는데 그거를 광량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번쩍이게 밝게끔 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텍스처의 질감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잠시 포스트 프로세스를 꺼주시고 보시면은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오메트리라는 건데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메쉬를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메쉬가 올라왔죠?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프로퍼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메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랑 스케일, 회전 뭐 이런 것도 다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레인이나 뭔가 뭐 건물이나 뭔가 지형 같은 거를 넣고 싶다.
뭐 만약에 횃불을 만든다고 쳤을 때 여기 횃불 메쉬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맞춰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세한 사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m,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파티클을 작업하고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키로 누르셔서 이렇게 파티클 에미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니티로 따지면 이 하나가 각각의 슈리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요게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숫자 순서를 바꾸는 거는 좌우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번이라고 해놓고 좌우 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왼쪽부터 오른쪽 쪽으로 순서대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워주실 때는 누르고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에는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이고 안 보이고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파티클 입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매테리얼을 넣지 않아서 기본 그냥 닷 매테리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별로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S는 솔로 얘 혼자만 보여주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의 파티클이 있을 때 나는 이 파티클 하나만 보고 싶어 할 때 간단하게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요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는 쭉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업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듈을 쭉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슈리켄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활성화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유니티에서는 이펙트를 작업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얼리얼에서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다 쓰지는 않아요.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위주로 제가 캐스케이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디테일 창 이렇게 누르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값 이제 바꿀 수 있게끔 쭉 나와요. 근데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캐스케이드 전체에 대한 설정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나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 쓰지 않았습니다. 웜업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티클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좀 먼저 나와 있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뭐 3초 정도에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여기 에미터가 여러 개 있어도 이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가 또 있죠. 뭐 늦게 나오게 하는 딜레이를 주는 거. 유니티에서 파티클을 만들어 보신 분은 이제 뭔지 딱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시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별로 뭐 건드려 주실 거는 없어요. 그 다음 커브 에디터죠. 커브 에디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설명 안 드리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작업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캐스케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이미터에 하나씩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듈은 왜 쓰고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리얼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얼리얼 프로젝트 하나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MMORPG를 한 건 아니고 VR 프로젝트를 좀 했던 터라 실무에서 작업하시는 분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따로도 얼리얼을 많이 공부는 했었고요. 혼자서 얼리얼 포폴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얼리얼 공부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실무에서 작업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포트폴리오 작업하면서 제가 알았던 거, 이렇게 배웠던 거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